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의 갈래는요, 단편소설이에요. 길이가 길지 않은 단편소설이고요. 성장소설입니다. 성장소설은 이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인공의 유년기 시절이 등장을 하면서 성장의 과정이 일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점을 강조하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교차되고 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교차로 내면 심리 묘사가 탁월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재는 대회와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고요. 주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 아이들의 갈등과 성장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특징은 한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서술조의 시점이 교차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갈등과 대응 방식이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학습 활동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 활동을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1번을 먼저 보시면요. 이해 활동이에요. 자, 이 소설의 전개 과정에 따라 각각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인데요. 0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0은요. 현재에서 과거 회상으로 옮겨간다라고 했는데 0의 부분에서는 현재 부분에서 과거로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 현재에서 과거로 회상하는 장면이 언제냐면 생각해 봐야겠어.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죠. 생각해 봐야겠어 하면서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일은 내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숙이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야 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바로 과거를 회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습지에도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해서 옮겨간다 라는 걸 봤을 때 이 소설이 무슨 구성이다. 그렇죠.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이 장면이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0에서는 이제 주요 사건이 나의 아버지와 첫 번째 부분에 천수기 선생님 만난 과정인데요. 이거는 과거에서의 핵심이고요. 그 앞에 이제 현재 부분에서의 핵심을 따지면 현재 나는 0의 나는 유명한 화가인데 그 일로 인해 나의 재능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과거 부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로 넘어가면요. 1은 카페에서 나는 백선교의 그림을 보며 그림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부분이었고 백선교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인데요. 자, 전개 부분은 나는 3학년 때 4학년 이상만 나갈 수 있는 사생대회에서 4학년 학생 대신 나가 장원상을 받았죠. 자, 이때는 이 영예나가 이제 이제 과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때는 영예나가 이제 3학년 때인데 축구를 그림보다 미술보다 선생님이 잘 안 써줘서 여기다 쓸게요. 축구를 미술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위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4학년 때 사생대회에 나가 1회 나죠. 가난에 찌들어 보이는 아이, 즉 영의 나야. 근처에서 그림을 그렸다. 라고 이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의 나는 4학년이 되어 정식으로 사생대회에 나가서 역시 1회 나를 보고 나와는 다른 처지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장원을 해서 감격해서 이제 눈물을 흘렸죠.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정이었어요. 여기가 위기, 절정. 자, 1회 나는 실수로 장원상을 받을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이때 내가 가져왔어야 될까? 아닌가?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영애 나도 나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길고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심리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내적 갈등, 이 최고조로 나타나고 있었죠. 내 그림이 아니라는 걸 알고선요. 자, 그래서 결국 밝히지 못했고 화가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까지가 이제 절정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결말 부분에는요, 이제 현재 1의 나의 현재 부분이었죠. 결말 부분. 나는 길에서 백선교를 보지만 자신과 백선교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지나쳐 갑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쓰느라 아마 좀 시간이 없을 텐데요.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0과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 모아서 각각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나는 그림에 천재적 재능이 있다고 평가받는 화가이다. 자, 영의 나예요. 3학년 때 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났고 바로 천숙의 선생님이죠. 그 친구는 우연히 나의 담임 선생님이셨다. 친구의 그림 재능을 아쉬워했던 선생님은 나를 4학년 대신 사생대회에 내보냈고 나는 장원을 하였다. 4학년이 되어 정식으로 사생대회에 참가한 나는 이때에도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수상작이 참가번호를 잘못 쓴 어떤 여자아이 1회 나죠. 그림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고 창피함에 잘못된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그때 일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고 화가로서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의 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나는 그림 감상을 좋아한다. 유명 화가인 백선교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 환경 덕에 그림을 따로 배웠다. 4학년 때 사생대회에 나갔다가 참가번호를 잘못 적는 바람에 내가 그린 그림으로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남자아이가 장원상을 받았다. 귀찮기도 하고 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데다 그 남자아이에게 풍기던 가난의 냄새가 마음에 걸려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지나갔다. 나는 내 삶 자체가 산과 같다. 지금도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마침 길을 가다 백성규와 마주쳤지만 나는 아는 척을 할까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표활동 1번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표활동 1번에 우리 별표를 쳐볼까요? 네. 자, 중요한 건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목표활동 1번 주어진 요소를 중심으로 이 소설의 서술자에 관해 파악해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릴 적 가정 환경이에요. 자, 영의 나는 농사를 짓고 염소를 짓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다. 1의 나는 읍에서 손꼽는 제재소, 나무를 가공하는 제목을 만드는 그런 곳이죠. 이걸 운영하는 집의 딸이다. 부유하죠. 그래서 가정 환경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가치관이에요. 자, 영의 서술자는 가정 환경 때문에 아버지가 꿈을 접어야 했던 이런 아버지였죠. 화가의 꿈을 접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자녀가 꿈을 펼칠 최소한의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고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1의 서술자는 여자는 예쁘게 커서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취미와 성격인데요. 영의 서술자의 취미는 축구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었고 성격은 어렸을 때 그런 일을 잊지 못하고 평생 이제 가지고 살아온 자기 성찰적인 그런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의 서술자는 피아노 치기,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예술 교육을 받았고 문예반 선생님의 영향으로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성격은 경쟁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거 그죠?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하고 현재 삶에 만족하는 그런 성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인데요. 영의 서술자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어렸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항상 노력을 해서 결국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려오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죠. 일의 서술자는 부족함이 없이 자라서 가정학 공부하고 판사 남편을 만나 부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부러운 캐릭터예요. 그죠?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삶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요. 취미 미술 감상을 하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살았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진짜 중요해요. 네. 2번은 별표 2개를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에 관한 거거든요. 서술자에 관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이 소설에서 같은 사건을 두 서술자가 각각 바라본 부분입니다. 두 부분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자, 영의 나의 시선인데요. 내가 주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해야 했을까? 이건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나는 그 사람만한 재능이 없다고, 실수를 바로잡아 달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주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지만 않았더라도 찾아갈 수 있었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내 더러운 눈물로 주 선생님의 앞가슴에 늘어뜨린 흰 레이스를 더럽히지만 않았더라도. 자, 이건 이제 영애나가 내적 갈등을 하는 내용이었죠. 영애나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막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 더러운 눈물 막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걸 영의 나의 심리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의 나의 심리예요. 왜 안 했을까? 그때 나를 스쳐가던 그 아이 표정 때문인지도 몰라. 자, 이렇게 뭐 찌든 냄새, 너절한 그런 인상이 매우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게 될 그런 씻지 못할 좌절감이 내게도 느껴졌어. 아, 몰라, 상관없어. 나는 그런 상관은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해.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 역시 1의 나의 시점으로 지금 상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실을 밝힐 것인가, 사실을 밝히지 말을 것인가에 대한 내적 갈등을 1의 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점을 달리 표현했다면, 자, 1번 문제입니다. 0과 1의 두 서술자 중 어느 한 서술자의 시선으로만 서술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말해봅시다. 자, 지금 두 서술자의 교차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걸 하나의 서술자의 그런 시점이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서술, 이렇게 교차되는 서술 방식의 그 특징을 좀 알아둬야겠죠. 두 서술자가 교차가 되면서 서술이 되는 그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그렇죠. 인물의 심리를 비교할 수 있어서 재미가 더해진다는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쪽 서술자로 바꾸면 이것이 줄어들겠죠.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명에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니까, 한 명에게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니까 한 인물의 관점만 독자에게 전달될 것이고 한 서술자의 고백적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두 서술자 교차됨으로 인해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좀 더 강조해서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요.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0과 1의 나가 아닌 다른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위 사건을 서술해 봅시다인데요. 쌤이 보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백선균은 이라고 했어요. 원래 영의 나의 그런 이제 원래 기존 소설에서는 영의 나의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백선균은 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서술자가 인물과 주인공과 일치를 해야 하네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서술자가 다른 인물이고요. 다른 대상이고요. 그 서술자가 인물인 백선규를 가리키면서 백선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장원장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관찰을 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인물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폼이 주 선생님을 찾아간 듯 했으나 결국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교사를 빠져나왔다.
즉 백선교의 지금 모습을 관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교사를 빠져나왔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건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다. 1의 나인데 1의 나를 나라고 안 하고 여자아이도라니까 어떤 제3의 인물이 지금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그녀의 그림이 틀림없었지만 강당에 걸려있는 장원장을 확인한 뒤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마침 교사 앞 히말라야 시사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백선규의 얼굴을 힐끗 볼 뿐이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요. 서술자가 주요 인물, 0의 인물이나 1의 인물과 일치하지 않아요. 즉,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을까요? 작품 안에 있을까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나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 소설 여기 부분에 나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나오면 소설 안에서 지금 서술을 하는 건데 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걸 봐서 이 서술자는 지금 작품 밖에 있어. 작품 밖에 서술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서술자는 제3의 인물인 거야. 인물이 제3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은요. 지금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작품 밖에서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들을 보면서 관찰해서 서술해 나가는 거예요. 객관화된 사실만. 그 보이는 것.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그냥 서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술을 할 때 효과가 어떨까요? 비교를 좀 해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내면 심리의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했어. 왜냐면 나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작가 관찰자 시점은요. 서술자가 인물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어떨까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힐끗 볼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시점이 바뀌면 어떤 표현상의 특징, 효과적인 어떤 표현상의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의 포인트는 인물의 그런 갈등 상황과 성장 과정이에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죠. 그 내면 심리 묘사가 탁월한 거.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작가 관찰자로 바꾸면 그런 심리 묘사가 떨어져요. 그럼 읽는 재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선택할 때도 작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생각해서 시점을 선택한다. 그래서 각각 시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효과를 기억해 두면 좋은데요. 특별히 여기 보기 나와 있는 작가 관찰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수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0과 1의 나가 겪었을 갈등을 파악하자. 자, 갈등 내용인데요. 우리 갈등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0의 서술자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니 수상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미술 선생님 품에 안겨 울었더니 생각해 너무나 부끄러웠어. 근데 말하지 않자니까 그 당사자에게 또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껴서 갈등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을 밝혀야 될 것인가 사실을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거는 그 1의 나를 생각할 때 1의 나에게 부끄러워서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을 밝히지 말자라는 거는 주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었던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죄책감이 느껴진 나에 대한 부끄러움 여기서 이 죄책감을 느끼고 1의 나에게 사실을 밝히지 말자라는 거는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었던 그 장면과 상황과 모든 것이 치욕스럽고 부끄러웠던 것 그래서 이런 거에 갈등이다라는 거고요 이 갈등이 바로 내적 갈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회 서술자인데요. 자기 실수로 참가번호를 잘못 적었다고 말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상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하면 이 가난에 찌들었던 그 아이가 좌절할 것, 그리고 귀찮은 것, 이게 생각해서 이제 그만두자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1회 나도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과 아니야, 사실을 밝히지 말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자기의 원래 그림이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을 밝히지 말자는 거는 귀찮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느낄 좌절감.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역시 내적 갈등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0 또는 1의 나였다면 1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말해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한번 소설 속의 그런 인물을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서 상상하고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자, 잠시만요. 교과서 속에 나오는 어휘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어휘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10가지 어휘를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게임으로 좀 파악해 볼 건데 우리 옛날에 3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 10개의 단어를 여러분 박스에서 찾아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가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도 있을 수 있고 대각선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가로가 이제 거꾸로 가로 이렇게 방향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애호가를 찾아볼까요? 자, 애호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죠. 애호가. 네, 여러분이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프린트가 없으면 화면을 켜시고 이제 화면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 스크립에서 그림판으로 작업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찾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자, 조바심이 어디 있을까요? 조바심 한번 찾아볼까요? 조바심.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단어, 이 무지렁이까지 다 찾아보시고요. 찾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위에서 찾은 단어에 대한 설명을 본문 소설에서 찾아서 그 뜻을 한번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절하다에 들어간 단어 풀이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옆에 그 주석에 나오니까요. 거기 부분 보면서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10개의 단어를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특히나 더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쪽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점 주려고 어떻게 하는 건지 지난번에 했었죠. 이 동그라미 친 이 10개의 단어 외에 있는 나머지 그 공간에서 비밀 쪽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 쪽지를 찾아서 조합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구글 링크로 보내주는 건데요. 이게 반마다 차시가 달라서 선착순을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반에서 선착순을 해서 선생님이 반에서 선착순 3명에게 상점 5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0개를 채운 나머지 그 글자들을 조합해서 비밀 쪽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비밀 쪽지의 힌트는 바로 8글자이고요. 이걸로 시작을 해요. 힌트 줄게요. 국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국 있죠? 네, 나머지 조합해서 8글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설 수업을 선생님이 마무리를 하겠고요. 선생님이 히말라야 시다 그림과 이제 관련된 문제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올려놓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뭔가 문제가 잘못됐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 구글 링크 통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업 듣고 또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와 시조를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열심히 강의를 또 해주실 거니까요. 강의 잘 듣고 시험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가 많았습니다.